엄마 쓰러진 김에 유산 정리 슬슬 해야지. 통장이랑 도장부터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지유가 계속 저렇게 붙어 있으면 머리 아파져.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사경을 헤매는 저의 병상 앞에서 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의식 없는 줄 알았던 제가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가장 연약했던 저의 가장 차갑고 잔혹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피보다 진한 돈 앞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낡은 앨범을 무릎에 펼쳐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은 갓 태어난 큰아들 서지훈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 수줍게 서 있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 앉아 악착같이 돈을 벌던 시절, 서지훈과 서지서. 두 아들의 교복을 빨아넣을 때마다 달아가는 옷깃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밤들, 그리고 늦둥이로 태어나 제게 다시 없는 기쁨을 안겨준 막내딸 서지유의 작은 손.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살아가는 이유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을 얻고 어여쁜 며느리까지 얻었을 때 저는 이제야 내 인생의 숙제를 다 끝냈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앨범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몸을 가누려 애썼지만 팔다리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쓰러지면서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따라가나 봐요. 그렇게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기는가 싶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코를 찌른 것은 익숙한 집 냄새가 아닌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삐 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귓가를 울렸고 온몸은 솜처럼 무거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제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는 온기가 느껴진 것은 엄마, 정신이 좀 드세요? 엄마, 막내딸 서지유였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지유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 건네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며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지유는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젖은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두 아들, 장남 서지훈과 차남 서지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디 있는 걸까? 제 평생의 자랑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저는 아들들이 제 노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지유가 제 손을 잡은 채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들 내일 온대요. 엄마 바쁜가 봐요. 내일 갈게. 그 차가운 네 글자가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어미가 사경을 헤매는 밤, 그 아이들에게는 어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일까요? 저는 서지유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날 밤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밤은 더디게 흘러갔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길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들이 제 고요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셔? 장남 서지훈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에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고 그 모습은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어울리지 않아 기묘한 위화감을 자아냈습니다.
그 뒤로는 둘째 서지섭과 두 며느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피곤과 의무감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제 곁을 지킨 막내딸 서지우의 초췌한 얼굴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서지우는 제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서지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는 뭐래? 정신은 언제쯤 돌아오신다니? 그 목소리에는 제 안위를 묻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파악하려는 사무적인 어투일 뿐이었죠. 며느리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은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쓰러지셨대요? 평소에 건강하셨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도 슬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들이 말하는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회진을 돌러왔고 자식들은 모두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청력만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자식들의 대화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쓰러진 김에 유산 정리 슬슬 해야지. 큰아들 서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말이 맞아. 지유가 계속 저렇게 붙어 있으면 머리 아파져. 제가 제일 순진한 척하면서 속을 알 수 없다니까. 둘째 서지섭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큰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일단 통장이랑 도장부터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삼성동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형님. 금고 비밀번호도 알아내야 하고요. 어머님 저러시다 말 못하게 되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이성적이어서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들려서는 안 될 대화를 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제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에 대한 애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복도에 서 있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 복도에서 나눴던 대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걱정으로 가득 찬 자식의 얼굴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죠. 큰아들 서지훈이 제 침대 맡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낯선 감촉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곧 괜찮아지실 거래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눈은 제 얼굴이 아닌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는 제가 아니라 제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둘째 서지섭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놀라셨죠? 저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다 잘 될 겁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벼워서 마치 외워서 읊는 대사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끔벅이는 눈으로 그들의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행상을 하며 번 돈으로 그 아이들의 학비를 대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었지만 아들들이 번듯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은 과연 제가 알던 그 아들들이 맞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서지훈이었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낮춰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모르니까요.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요? 엄마, 중요한 서류 같은 것들도 어디 두셨는지 저희가 알아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듣고 있던 막내딸 서지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서지유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죠. 서지유, 넌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우리가 관리해드려야지. 그럼 누가 하니? 관리가 아니라 욕심이겠지. 서지우의 외침에 병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서지섭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재산을 두고 벌이는 자식들의 추악한 다툼을, 그리고 홀로 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막내딸의 외로운 등을 말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은 제가 알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막내딸 서지유는 핏기 없는 얼굴로 제 침대 옆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니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 핏줄을 나눈 오빠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심정이 어떨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에 걸쳐 아들들은 언제나 받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이었고 막내딸은 주는 것에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이토록 아프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적처럼 조금씩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었던 혀가 풀리고 손가락 끝에 희미하게 남아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쳐 잠든 서지유의 고른 숨소리만이 병실을 채울 때 저는 비로소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결심을 마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병실은 저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제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 하이에나 같은 아들들이 다시 찾아와 제 숨통을 조여올 테지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어 잠든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유야.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서지유는 용케도 그 소리를 듣고 번쩍 눈을 떴습니다. 엄마, 말했어요? 지금 말한 거예요? 지유는 제게 달려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우리 이 병원 나가자. 조용한 곳으로. 서지유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엄마 말 들어다요. 여기가 더 병들 것 같구나. 저 아이들은 병이 아니라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다. 제 눈에 서린 간절함을 읽은 것일까요? 서지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마치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지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우리는 가평의 한적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맑고 서늘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펜션의 작은 방에 마주 앉아 저는 서지유의 손을 잡고 제 평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유야, 내 전 재산이 60억이다. 서지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돈 이제 진짜 가족에게 쓰고 싶어. 평생을 살아보니 알겠더구나.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었어. 위기의 순간에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너 하나만이 내 진짜 가족이었다. 제 고백에 서지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지유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계획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평의 펜션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제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서지유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겠지요.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평온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사라진 사실을 알았을 테고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제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령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들들이 동네 방네 네가 치매에 걸려서 막내딸한테 속아 넘어갔다고 떠들고 다니더구나. 세상에 지들이 사람이야.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서지훈과 서지섭은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며 서지유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감금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법적으로 금치산자로 만들어 자신들이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저를 어머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지키기 위해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 여길 뿐이었죠. 저는 서지유 몰래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님, 접니다. 강미령입니다.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니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재단 설립건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느끼고는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강미령 복지재단으로 하고 제 전 재산 60억을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운영은 제 딸 서지유에게 맡기겠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의 탐욕스러운 창끝이 저를 향해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지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유야, 무섭지 않으냐? 제 질문에 딸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습니다. 지유의 눈 속에서 저는 두려움이 아닌 저와 같은 단단한 결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이제 서로에게 유일한 진짜 가족이 되어 세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가평에서의 시간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은 제 평생의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할 싸움터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지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제게는 천군만 마와도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칠 비운 집 안에서는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 누구도 이 집을 돌보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대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서지훈이 다짜고짜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서지유 말만 듣고 집을 나가다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둘째 서지섭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유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엄마 재산 뺏으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것처럼 서지유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서지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 누른 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쓰러진 김에 유산 정리 슬슬 해야지. 형 말이 맞아. 지유가 계속 저렇게 붙어있으면 머리 아파져. 호들갑 떨지 마. 일단 통장이랑 도장부터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병원 복도에서 그들이 나눴던 추악한 대화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핏기가 사라진 그들의 얼굴 위로 당황과 공포가 번져나갔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선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힘을 다해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자식은 이제 지유 하나야. 너희들은 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나가거라. 아들들은 제 단호한 선언에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죠. 큰아들 서지훈이 제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불효자식이라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저 녹음 파일 하나로 평생을 바친 저희를 내치시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 외침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서지섭은 이제 모든 것을 서지유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속지 마세요. 저게 다 서지유가 꾸민 짓이라고요. 엄마 옆에서 살랑거리면서 재산 가로채려고 저런 짓까지 하는 겁니다. 그들의 추악한 변명과 발악이 이어졌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서로를 탓하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는 제 집에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자식들을 제 손으로 내친 것입니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존재들이 이제는 제 삶에서 완전히 도려내진 것입니다. 그때 막내딸 서지유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애써 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딸의 어깨에 기대 울고 난 뒤 저는 비로소 마음을 다잡고 서지유에게 제 마지막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강미령 어르신 돌봄센터라는 간판을 단 아담하고 정갈한 건물이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전 재산으로 세워진 저와 같이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제 삶을 관통하는 마지막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피를 나눈 자식들이 제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지막을 지켜준 것은 제 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저처럼 혼자인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며 진짜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말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서지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딸은 이제 이 돌봄센터의 운영자가 되어 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곳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강미령 어르신 돌봄센터의 저녁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식당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허기진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었죠. 저는 주방 한쪽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온 얼굴들. 외로움과 상처로 깊게 팬주름 사이사이에 이제는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친구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할머니가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구성지게 늘어놓으며 좌중을 웃기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문득 아들들과 함께했던 과거의 저녁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값비싼 음식들로 가득했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과 계산적인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아들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돈을 좇으며 서로를 탓하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6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따뜻한 온기라는 사실을 평생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 옆으로 막내딸 서지유가 다가와 조용히 섰습니다. 센터의 운영자가 된 후 서지유는 하루가 다르게 훌쩍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그분들의 아픈 곳을 먼저 살피는 지유의 모습에서 저는 제 젊은 날의 억척스러움이 아닌 사람을 향한 깊고 따뜻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엄마, 식사하셔야죠. 서지유가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식당을 가득 채운 온기를 눈에 담았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풍경이 바로 저곳에 있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돈으로 살 수도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진짜 인연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지유의 손을 마주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지유야. 제 말에 서지유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지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굳이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덮었던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평온한 저녁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고 피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손을 맞잡은 딸의 온기 속에서 제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